그러면 박 장관님은 프로토콜 경제를 번역을 한다면 뭘로 하실 거예요? 더불어 잘 사는 자본주의. 이것은 플랫폼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그 단점, 너무 집중되는 거, 지휘자만 잘 나가는 거, 또 탈독점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도 공평하게, 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배민과 같은 문제요. 네. 이게 그렇죠. 배달 앱도 거기도 플랫폼 경제죠. 플랫폼이죠.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이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고요. 결국 배민은 그 배민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휘자만 잘 나간다는. 지휘자만 소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로토콜 경제로 한번 공존을 시켜보자 이것인데,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장부의 원장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시도를 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익을 나눌 때, 그럼 이익을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 발행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아, 여기서부터 어렵다. 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는 그 지급 결제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에서만 돈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 집중화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한국은행을 통과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지역 화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금융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를 해왔는데 이것이 물꼬가 터졌습니다. 네. 어저께 그저께 미국의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버와 같은 기술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현금이 아닌 지분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1년에 15%까지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세계 국가의 80%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디지털 화폐의 어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허락이 되면 프로토콜 경제가 상당히 꽃필 것으로 그렇게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토콜 경제를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회사를 돌리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국민은행에서 가장 빠르게 이 디지털 수탁 자산을 수탁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프로토콜 경제는 시작이 된 것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방향은 맞고, 왜냐하면 이제 독점의 폐해를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포용적, 상생적 경제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의 역할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좋은 질문하셨네요. 예. 정부는 이런 어떤 프로토콜 경제를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를 지금 완화한다. 이제 부산에 블록체인 규제자율 특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산의 규제자율 특구에서 먼저 좀 시범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든가, 이제 이런 어떤 노력이 계속된다면 저는 한국에서도 이것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왜 어디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구글한테 왜 그렇죠. 30%를 줘야 되느냐.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이 자기네가 그 구글을 이용해서 앱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30%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이 과연 그 30%라는 수수료를 받아갈 자격이 있느냐? 이거 따질 수 있죠. 근데 프로토콜 경제가 되면 그걸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의 활용도와 구글의 플랫폼의 활용도를 서로 규약을 정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근데 구글이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프로토콜 경제가 더 확대되면 구글의 사세가 줄어들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은 얼마든지 수수료를 낮춰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소상공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